어떻게 해야 돼요? 트랜잭션 하나를 처리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긴 거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뭐 1초에 수십만 개의 트랜잭션이 와르르 가버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은 생각해보면, 무결성 측면에서 생각해보면은 무조건 전용 락을 걸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칼럼 단위로 뭐 부하가 걸리더라도 걸어도 금방금방 해소가 되잖아요. 처리하고 빠지고 1초 사이로 수십만 개가 처리하고 빠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성능상에 있어서도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 자, 그래서 확장 단계는 트랜잭션은 락만 사용할 수 있고 언락은 사용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수축 단계는 트랜잭션은 언락만 사용할 수 있고 락은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연산이 이제 진행되는 단계에 있어서 락을 순차적으로 걸어간다. 완전 차단시키고 이제 자기 연산하겠죠. 그리고 나서 풀어주는 단계. 순차적으로 풀어간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이러한 것들을 확장 단계, 수축 단계 이렇게 표현을 한다.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확장, 수축 이걸 2단계라고 이제 보면 이제 그런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이 차단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 단계 동안에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교착 상태라는 거는 뭐냐면요. 트랜잭션이 서로 한 개씩 교차적으로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트랜잭션이 서로 완료가 되려면 나도 제 거를 써야 되고요. 쟤는 내 거를 또 써야만 완료가 돼요. 그런데 둘 다 차단 상태로 잡고 있어요. 근데 상대 것이 풀려야만 나도 이거 완료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상대도 잡고 있긴 안 풀려요. 그럼 둘이 계속 서로 기다리고 있어요. 이 상태를 이제 교착 상태라 그래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아주 우연스럽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그런 거 어떻게 풀어줄 거냐, 뭐 이런. 그래서 뭐 동시성 제어 기법의 장단점, 이렇게 해서 락킹 기법 같은 경우는 뭐 되게 단순해요. 그죠? 오류 가능성을 차단하는 이런 부분도 뛰어나고요. 근데 되도록이 발생하거나 이렇게 되면 대기 시간이 과다해진다. 근데 타임스탬프 오더링, 차단 시간을 대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순서 번호를 탔어요. 그래서 그 번호를 가지고서 나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서 내 거 처리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번호를 보고 네 앞에 누구 있는데 걔가 아직 안 왔거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또로로록 그거에 따라서 처리를 해주는. 이렇게 되니까 일단 대기 시간은 상대적으로 없는 거고 되도록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조회 위주의 DB에 효과적이다. 롤백 발생 확률은 근데 높다. 그래서 캐스케이딩 롤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낙관적 기법 뭐 대기 없고요. 동시 처리 능력이 증가해요. 이거는 긍정적으로 보고 내가 이거 하고 있을 동안에 딴 놈이 들어와서 뭐 하고 있을 일이 거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 처리하고 나서 한 방에 반응하러 가서 혹시 앞에 처리한 뭐 다른 뭐 끼어든 애 있니? 없어. 그러면 한 방에 퍽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낙관적 기법은 그런 측면에서 동시 처리 능력이 증가한다. 그다음에 단점으로는 롱 트랜잭션 시 자원 사용이 증가한다. 어떤 바로바로 막 이렇게 이 것들은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몽땅 몰아가지고 이렇게 그러다 보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부하가 걸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투페이스 커밋, 2PC. 이제 아까 제가 분산 설계 이야기 했었잖아요. 분산 DB. 이제 그렇게 되면은 하나의 DB가 아니라 지역적으로 분산된 DB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트랜잭션이 다행스럽게 하나의 지역 DB에서 끝나내면 문제가 안 되는데 다른 DB의 데이터 항목을 사용해서 트랜잭션 처리를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DB하고 DB 사이에 걸려 있는데 실제 작동은 전역 스키마로 이 관리를 해서 마치 한 개의 DB처럼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두 개의 지역 DB 간에 실패한 녀석이 한쪽에서 생기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해줄 거냐, 뭐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 DB 환경에서 원자성을 보장하기에 분산 트랜잭션에 포함되는 메커니즘이다. 그래서 프리페어하고 커밋 단계를 통해서 모든 노드가 커밋하지 않으면 롤백을 해버린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분산 데이터베이스는 뭐 여러 단계를 거칠수록 신뢰도는 증가하지만 반대로 오버헤드는 증가한다. 그래서 2PC, 3PC 이렇게 해서 페이스를 여러 개로 나눌수록 데이터 정확성은 올라가는데 오버헤드는 커질 것이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분산 데이터베이스 환경에서는 단순히 커밋, 롤백 이렇게 한 개의 DB에서 하듯이 이렇게 해서는 데이터 일관성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트랜잭션이 각 노드에서 지역 DB에서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에 트랜잭션 처리가 완료되어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기능을 집어넣는다. 글로벌 코디네이터. 그래서 전역 그 조정자라고 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이 녀석이 그거만 전담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역 노드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얘가 지역 노드 1, 2가 트랜잭션을 처리를 하고 있으면서 야 나는 끝났거든 커밋 해야지 이렇게 이제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글로벌 코디네이터가 잠깐 기다려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커밋 포인트 사이트 뭐 이제 어느 거를 중심으로 최종 이제 커밋을 할 거냐. 그 다음에 프리페어 메시지 해가지고 프리페어 메시지를 나머지 노드에다 다 뿌려요. 얘가 커밋 하자는데 이렇게. 그러면 너는 지금 상태가 어떠니? 커밋해도 되니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프리페어 메시지를 받아서 이 녀석이 거꾸로 나 됐거든 이렇게 막 이제 응답을 보내줘야 돼요. 근데 응답이 안 오거나 난 안 됐고 난 실패했어 이런 일에서 응답이 왔어요. 그러면 원자성의 개념은 뭐예요? all or nothing이라고 그랬잖아요. 지역 노드 중에 어느 하나라도 실패하면 전체를 다 다시 롤백시켜버려요. 이런 방식으로 일관성을 보장해주는. 그래서 이 2PC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DB를 관리하는 데서 생기는 건 문제는 아니고 분산 DB에서 생기는 문제이죠. 그러니까 분산 DB에서 생기는 그러한 데이터 처리 과정에 생기는 그러한 문제들을 데이터 일관성을 해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글로벌 코디네이터라는 기능을 둬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누군가는 커밋 요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받아서 그러면 커밋 포인트 사이트를 어디로 두고서 내가 커밋을 할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한 다음에 준비된 일 다 뿌려보고 그리고 나서 하나라도 실패했다 그러면 전체 롤백 시켜버린다. 그래서 이제 뭐 서버는 뭐냐 원격 노드에서 요구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노드다. 당연한 이야기고 글로벌 코디네이터 분산 트랜잭션에 참여하는 참여자 목록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는 이 트랜잭션 전체를 요청하고 처리하는 그 과정에 참여자가 누구인지 이걸 얘가 알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글로벌 커밋을 얘가 시작하는 노드다. 그 다음에 파티시펀트 이 각각이 다 파티시펀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 트랜잭션 각각이 자기가 맡은 트랜잭션 처리를 해야 최종 전체 트랜잭션이 완료가 되니까 그거에서 수행하는 각각을 우리가 파티시펀트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분산 트랜잭션 응용을 실행하는 노드에서 이 트랜잭션을 최초에 발생시킨 노드가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녀석을 우리가 클라이언트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녀석한테 주에 대한 정보 데이터를 갖고 있는 녀석은 서버라고 부른다. 그렇고요. 그래서 페이스 1 준비 단계, 페이스 2 커밋 단계 뭐 이렇게 돼 있고 커밋 요구한 지역 노드가 그러면 글로벌 코디니까 커밋 포인트 사이트 관련된 원격 사이트들을 결정하고 글로벌 코디네이터가 프리페어 메시지 전송하고 리플라이하고 모든 지역 노드가 커밋 준비되었어요 라고 하는 경우에만 실행 명령을 에러 보고 받았다 그러면 롤백을 시킨다 전체를. 그래서 2PC 고려상 뭐 2페이스, 3페이스 다단계로 이거를 수행하게 되면 신뢰성은 증가하지만 부하 증가하는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뭐 DBMS가 2PC 지원 기능이 미흡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TP 모니터 같은 미드웨어 도입을 해보는 것도 고려를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TP 모니터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혹시 TP 모니터 들어보셨어요? 일단은 이런 트랜잭션이 대규모로 발생하는 사이트들이 금융권 같은 사이트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동일한 트랜잭션이 순식간에 동시에 요구가 되면은 이거를 DB가 직접 받아서 DBMS가 직접 받아서 처리를 하려고 하면 그룹 바이로 서로 다른 트랜잭션이 엄청나게 밀려와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DBMS가 이걸 받으면요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해야 돼요. 그러면 중간에다가 기능을 하나 두는 거예요. 야, 똑같은 데이터를 요구하는 그런 트랜잭션, 같은 트랜잭션이 몰려오잖아. 그러면 그거를 네가 딱 순식간에 탁 모아.
가지고 이 녀석을 100개라고 애한테 날리지 말고 DBMS한테는 하나라고 날려주는 거야. 그리고 얘가 데이터를 가져다가 처리를 해서 트랜잭션 완료가 되면 얘한테 넘겨줘. 그러면 이 녀석이 받아서 그 트랜잭션 요구한 녀석들한테 동시에 다시 다 디스턴스를 줘버려. 그러면 DBMS 쪽의 부하가 어떻게 돼요? 확 줄어버리죠. 그 다음에 DBMS가 오작동할 확률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다가 그 이제 트랜잭션 프로세싱 모니터잖아요. 이런 녀석을 얘도 이제 우리가 미디어레어라고 분류를 해서 불러요. 이 솔루션을 중간에서 집어넣어요. 그래서 앞에서 DBMS 자체가 스스로 번거롭게 일하는 것들을 얘가 동일한 트랜잭션들은 모아다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이렇게 중간에서 길 정리를 막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TB 모니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복잡도가 확 떨어지면서 DB가 잘못 일관성을 뭐 잃거나 잘못될 일이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보고 DB 회복은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